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단 어떻게든 2008 실행시키고요. 자, 이 오토캐드 2008 실행시키고 우리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작업이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명령으로는 뷰에 줌의 전체 꼭 해줘야만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뷰의 줌의 전체 자, 하고 자, 계속해서 우리 그 풀다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도구의 옵션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리기나 치수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차피 우리가 그리기나 치수, 수정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 화면상에 보이는 이 아이콘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다운 메뉴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아이콘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여기를 보면, 자, 아이콘들에 대한 도구 모음을 보니까, 자, 여기 왼쪽 그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다 아이콘들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아이콘을 써봤죠. 자, 이러한 아이콘들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그 메뉴들이 바로 풀다운 메뉴보다는 아이콘들을 사용할 거예요. 자, 아이콘들 도구 모음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메뉴바들이 도구 모음이에요. 자, 도구 모음인데 예, 어떤 것들 자 이렇게 누워 있는 그 가로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아이콘들을 보면 왼쪽에 자 이러한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서 있는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아이콘들을 보니까 이러한 표시가 위쪽에 있어요. 자, 이거 보이나요? 자, 위쪽에 보이죠? 자, 이 부분을 내가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이 아이콘의 도구 모음들의 위치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도구 모음의 위치를 한번 변경해 봅시다. 자,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아이콘들에 대한 도구 모음이 있는데 얘는 지금 왼쪽에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을 마우스 커서를 이제 아이콘 도구 모음의 위치를 시키고 그 아까 볼록 튀어나왔던 부분 있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저 부분 있죠? 지금 마우스 커서로 보이는 자, 이 부분에 마우스를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이 도구 모음이 빠져나와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 도구 모음을 쭉 끄집어내보면 자, 이런 도구 모음에 얘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그릭이라고 하는 도구 모음 이 빈 공간에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끼워 넣어 볼까요? 자, 끼워 넣을 때는 지금 여기 그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구 모음의 이름이 있는 부분 있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자,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또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내가 끼워 넣을 부분 여기다가 딱 놓으면 자, 이렇게 아이콘이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아이콘들이 그 위치가 좀 틀리다거나 하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내가 위치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내가 필요한 부분, 저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한쪽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럼 한쪽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여기 양쪽의 끝부분보다는 위쪽이나 아래쪽에 놓고 싶어요. 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아이콘들의 이름을 보니까 얘네들은, 자 여기는 뭐 그 그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뭐죠? 풀다운 메뉴를 보니까 그릭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가 있고요. 수정이라고 하는 풀다운 메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치수라고 하는 아이콘들에 대한 도구 모음이 없어요. 치수가. 그래서 저는 치수도 여기 아이콘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치수에 대한 아이콘을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 내보자고요. 치수에 대한 아이콘.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빈 공간이 있어요. 이 우리 작업창, 이 까만색 이 작업창 말고 여기 그 아이콘들이 모여져 있는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혹은 아이콘들이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자 아이콘들이 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MB3 버튼. 자 다시 한번. 자 아이콘들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이콘 위에 놓으려면, 마우스 커서를 아이콘들 위에 놓으려면, 자 여기 있는 이런 창들이 있어요. 좀 넓은 아이콘들 있죠? 뭐 여기에 그 위쪽에 보이는 스탠다드라고 보이는, 혹은 ISO25 스탠다드 이렇게 보이는 넓은 창들 있죠? 혹은 바이 레이어나 바이 블럭, 뭐 아니 바이 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좀 이렇게 넓은 부분 빼고, 얘네들은 창이라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안 먹혀요. 그래서 그냥 일반 아이콘들 있죠? 일반 아이콘들을 위해서, 혹은 빈 공간, 아이콘이 없는 이런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색, 아이보리색에 있는 빈 공간 있죠? 이런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빈 공간에 누르는 것하고 그리고 아이콘 위에서 누르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저처럼 왼쪽에 아이콘들이 있죠? 아이콘들이 있는 중에 마우스 커서를, 아무 아이콘이나 상관은 없어요. 이런 창만 아니면, 자 이렇게 그 역삼각형으로 생긴 아이콘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창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말고요. 이런 아이콘들 중에 아무거나 위치를 시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뭐 3D 검색, CAD 표준 해가지고 도면층, 뭐 수정, 자 이렇게 앞에 어떤 것들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지금 이 화면상에서 보이는 아이콘들의 도구 모음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표시고요. 표시가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다 표시를 해놓고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 이게 지금 뭐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형태고, 여기서는 저는 아까 제가 치수라고 하는 도구 모음을 끄집어 내보자고 했었죠. 그럼 치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 맨 밑에 보이는데, 혹시 여기 그 화면 뭐죠? 이 해상도 때문에 치수가 저기 맨 밑에, 자 여기, 자 제가 지금 그 마우스 포인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지시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치수라고 하는 아이콘에 대한 목록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치수 보이나요? 자 치수 보이면 치수를 거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 치수라고 제가 클릭을 했더니 여기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자 뭐 하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자 참 여러분 혹시 치수가 되어 있었나요? 지금 작년에 하던 친구들이 그걸 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제가 치수를 눌렀으면, 그럼 치수가 없어져요. 치수가 없어지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치수를 저는 지금 치수가 없었던 상태라 체크가 없었던 상태라 치수를 클릭을 하면 치수가 나타나는데 자, 오른쪽에 보니까 치수가 쭉 치수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타났는데 아까 있던 수정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쭉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치수라고 하는 아이콘을 끄집어내서 자, 좀 이렇게 정렬을 시킬 거예요. 이 수정이라고 하는 아이콘은 위쪽으로 올리고 치수는 다시 자, 이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자, 혹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다시 없애고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치수나 혹은 수정 편집 이 아이콘을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우리 반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 2반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다른 과정에 사람들이 쓸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2반 친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는 뭐 치수가 위쪽에 가 있다거나 수정이 여기 위에 가 있고 자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없고 자 이럴 때는 우리 간단하게 기본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기본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혹은 제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화면하고 지금 내가 쓰는 그 이 화면하고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뭐 여기 있는 게 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자 상당히 심플하죠. 우리 그 화면은 상당히 심플해지긴 했어요. 간단해지긴 했는데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잘 쓰는 뭐 능숙한 사람이야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상태인데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먼저 쓰던 친구가 막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자 바로 여기 있는 풀다운 메뉴 도구에 저기 도구에 풀다운 메뉴 도구에 작업 공간에 들어가 보면 자 풀다운 메뉴 도구의 작업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랬더니 거기 자 여러분들도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다른 작업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똑같이 자 여기서 3D 모델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3D 모델링 클릭하고 자 3D 모델링으로 들어갔더니 자 저랑 똑같은 이런 화면 구성이 나오죠. 자 이런 화면 구성이 나오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풀다운 메뉴 도구의 작업 공간에 이번에 오토캐드 클래식 자 이렇게 했더니 아까 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안에 있던 게 하나도 없었죠. 제가 다 없었죠. 그런데 간단하게 처음 화면으로 제가 돌렸어요. 이렇게 작업 공간을 좀 바꿔주면 누가 뭐 이렇게 이런 배치를 잘못했다거나 혹은 얘네들이 없어졌다거나 해도 되살릴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이 상태에서 치수만 끄집어내면 되겠죠. 치수 아이콘. 자, 치수 아이콘 이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떤 친구는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는 자, 치수 아이콘이 있는 친구도 있었고 없는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을 거예요. 작업 공간 제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아이콘들 중에 저는 왼쪽에 있는 그리기 아이콘 중에 아무거나 자, 저는 우리 처음에 해봤던 이 직사각형이라는 아이콘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아이콘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자 여기에 저는 치수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치수를 클릭하고
그랬더니 저는 아까 여기 위쪽에 이렇게 놨던 게 얘가 기억을 했는지 위쪽에 나오는데 뭐 어쨌든 상관없죠. 뭐 여기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상관없죠. 어떻게 해요? 저는 오른쪽에 수정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 옆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왼쪽에, 그러니까 아이콘들 모음의 왼쪽 혹은 위쪽, 이 그 두 줄 모양 나오는 부분 있죠. 이 두 줄, 두 줄 나오는 부분을 드래그 해주면 얘네들이 위치가 이동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두 줄 부분, 자, 드래그를 해서 왼쪽에 딱 갖다 놨더니,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갖다 놨더니 오른쪽에 위치가 되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위치를 바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틀려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이 화면과 여러분의 화면이 틀려서 뭐 아이콘을 못 찾겠어요. 자,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할 그 일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콘들은, 자, 나중에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런 아이콘들도 내가 자주 쓰는 아이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아이콘들도 제가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주 쓰는 것만 딱 모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자,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자, 이 작업 공간. 자, 작업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까만지 한번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색상을 하얗게 바꾸면 밝은 색상의 그 도형들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기도 하고 여기 이 작업 공간은, 자, 이 작업 공간은 모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는 종이.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모는 종이 그 요만한 사각형이 막 이렇게, 아니 요만한 줄이 뭐 이만한 간격으로 줄이 막 이렇게 쳐져 있던 그 종이 있었죠. 자, 그런 모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모는 종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앞만 봐도, 화면을 앞만 들여다봐도 그냥 까맣게만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막 이렇게 무수히 작은 점들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자, 그게 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보기는 했는데, 자, 화면의 하단을 보면 어떤 숫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마우스 커서를 막 움직이면 숫자가 막 움직여요. 자, 여기가 크기를 지정을 한다라고 했었죠. 크기를 지정을 하는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자, 제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요.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얘는, 자,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좌표계, 자, UCS라고 하는, 자, UCS라고 하는, 자,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좌표계에서 기준이 돼서, 이 좌표계가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 제가 마우스 커서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여기 가로축으로부터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있는 위치, 자, 그리고 Y축으로, 아니 세로축으로 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있는 위치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가 가로와 세로의 위치로 표시가 돼요. 가로와 세로의 위치로.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보지 않았나요? 왜 그 500원인가 1000원인가 이렇게 넣고 로봇 팔 있죠? 로봇 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자리에 딱 오면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뭐 물건을 집는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뽑기 해본 적 있죠? 걔네들이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자, 여기 지금 우리 화면 있죠?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시선, 자, 우리 뽑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저 창이 밑에 있죠? 밑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죠? 내려다보는데 내가 그 시선이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인형이
자, 그러면 내가 핸들을 어떻게 돌려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이만큼 돌려야겠죠? 어? 그러면 그, 뭐야, 뽑기 팔이 이렇게 띠띠띠띠 하면서 여기까지 가죠? 내가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그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핸들이 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핸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들을 또 앞으로 밀죠. 그럼 여기 이렇게 가겠죠. 여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나서 버튼 딱 눌러주면 찍 내려가서 뽑죠. 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가로 세로.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차피 밑을 내려다 보니까 가로와 세로로 우리가 그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좌표 개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 여기에서 가로 세로라고 하는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저렴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자, 이번에는 그렇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좀 그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가로 부분은 x축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여기서 봤을 때 위쪽은 그러니까 우측으로는 x축,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y축, 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좌표계에도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축이 x축과 y축.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뭐 설명했던 부분 있죠? 그때는 분명히 x의 플러스도 있었고요. x의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그죠? y축도 마찬가지고, y축의 플러스 부분과 y의 마이너스 y도 있었고, 다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좌표계를 보니까, 왼쪽에 있는 좌표계를 보니까, 자, 얘는 요 부분만,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부분만 보여요. 그죠? 플러스 부분만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 뭐 이쪽 부분이나 자 혹시 이런 단어 기억이 나나요? 일사분면. 우리 이걸 기억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수준인데 기억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자, 우리 고스톱 순서대로 고스톱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 2사분면이나 2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얘네들은 우리가 안 쓰나요?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어차피 얘네들은 1사분면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상에서 1사분면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존재를 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1사분면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밑에까지. 여기서 다 되니까. 자, 어쨌든 뭐 굳이 내가 여기서 꼭 3, 4분면을 쓰겠다. 그럼 가면 돼요. 밑으로 가면 돼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1, 4분면에서도 다 가능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일단 축이 x축과 y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얘가 뭐죠? 여기서 봤을 때 숫자가 여기에 콤마가 있고요. 여기도 콤마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가 바로 앞에 나오는 콤마 바로 앞에 나오는 게 x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있는 게 y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0.0000은 뭘까요? x, y, p, z죠, z. 자, z축이에요, z축. 자, 여기서 축이 x축과 y축 두 개만 쓰면 2차원이 되는 거고요. 자, z축까지 쓰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축이 더 있어야 4차원이 될까요? 네? 뭐 우리 물리적으로 뭐 시간이나 공간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복잡한 그 인터스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념. 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어차피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그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을 4차원이라고 부르죠. 자, 어쨌든 우리가 4차원까지 볼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시간에 3차원까지 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2차원만 해요. 이 축 두 개만 해서 2차원만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 캐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그 설명을 할 때 3차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간단하게 제가 입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실감이 안 나죠? 자, 그래서 이거보다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실제처럼 보이죠? 우리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3차원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런데 다만 우리가 3차원을 하려면 2차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2차원을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좌측 하단에 그 X축과 Y축, 자, 이런 부분, 자, 좌표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좌표계까지 우리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모형 배치 1, 배치 2,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모형 탭이에요. 모형 탭이고 배치 1, 배치 2,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모형 탭과 배치 1, 배치 2, 자, 이렇게 탭이 두 개, 아니, 세 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 배치 탭이, 아니, 모형 탭이에요. 모형 탭인데, 자, 여러분 혹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나요? 엑셀에 보면 시트가 있어요. 시트 1, 시트 2, 시트 1, 시트 2, 시트 3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개의 시트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시트를 우리가 여기 체크를, 각각의 시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CAD에서는 지금 모형 탭과 배치 1, 배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네들은 엑셀과 같은 시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얘는 작업을 하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트 1과 시트 2가 그냥 각각 그 새로운 파일 1, 2, 3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런 개념인데, 자, 여기 이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배치에 대한, 작업하는 공간에 대한, 자, 쉽게 얘기해서 일단 우리가 모형 탭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배치 탭에서, 물론 모형 탭에서도 출력은 가능해요. 그런데 배치 탭을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출력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도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면. 자,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도면이 있어야 돼요. 자, 도면이 있는데, 도면에서도, 자, 제가 지금 사각형을 3개를 그려놨죠. 그런데 이 3개가 다른 다른 도면, 다른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을 제가 앞쪽에서 본 것하고 위쪽에서 본 것, 자 그리고 자 위에서 본 거 사이 시옷이 있는 게 아니겠죠. 위에서 본 거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거. 자 이렇게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면 하나의 제품을 앞쪽에서도 보고 위쪽에서도 보고 이렇게 한 것을 배치를 시켜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좀 이제 유식한 말로는 정면도 위에는 평면도, 자 그리고 우측으로는 우측면도.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꼭 전자회로도라든지 뭐 이렇게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도면에 대한 도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업무에 관련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도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요새 일반적으로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요새는 여기다가 입체 형상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만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도면으로 쓰고 했는데 요새는 입체도를, 자 예전에는 입체도를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런 3차원 형상 그런 거를 만들기 어려웠는데 요새는 간단하게 여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입체도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제가 이 배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입체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입체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형상의 자 도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런 도면과 그리고 입체 형상을 하나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입체 형상이 아니 입체 형상처럼 안 보이죠. 왜? 그냥 내가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얘는 입체 형상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배치 탭에 들어가서 자 그냥 이걸 사용을 해보죠. 자 아까 봤던 정면, 평면, 측면 자 이런 도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어떤가요? 정면, 평면, 측면이고 입체도의 형상이 있었죠. 아까 우리 모형 탭에서 다 그렇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입체 형상이에요. 여기를 돌려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작업하는 이 공간에서는 자 작업하는 공간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입체적으로 안 보여요. 출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배치라고 하는 탭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배치예요. 배치가 뭐예요? 좌석 배치. 그러니까 1번은 어디 앉고 2번은 어디 앉고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한다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도면이 원래 두 장이 있는 거예요. 두 장이 있어요. 두 장.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그 선 한 장, 그리고 여기 작은 테두리 한 장. 자 이렇게 두 장을 제가 배치를 시킨 거예요. 이 테두리만 제가 안 보이게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면 한 장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때도 배치 탭을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글쎄요 우리 시간에 이 배치 탭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는 저도 잘 시간을 어쨌든 시간이 되면 우리 배치 탭 활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쪽에 아니 아래쪽에 있는 자, 명령 땡땡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명령행이에요. 명령행. 자, 명령행인데 자, 명령행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 캐드는 상당히 똑똑한 놈이에요. 자, 얼마나 똑똑하냐면 소수점 16째짜리까지 구해요. 소수점 16째짜리. 자, 소수점 셋째짜리. 자, 우리 그 1mm를 기준으로 해서 1mm를 기준해서 0.001mm. 자, 얘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이 단위. 자, 단위를 그러니까 1mm를 100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 미크론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마이크로미터가 맞아요. 뭐 어쨌든 미크론. 자, 그럼 0.001. 자, 1mm가 요만하죠? 요만해요. 요거를 100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또 1000개로 나눠요. 0.001 마이크로미터. 자, 혹시 이거 아는 친구? 그렇죠. 나노. 1 나노미터예요. 1 나노. 나노미터, 그러니까 나노, 그 뭐라고 하죠?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이라는 얘기는 뉴스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자, 1mm를 그 100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아주 그 작은 부분을 또 1000개로 나눴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자, 그렇게 소수점, 이걸 소수점을 치면 1 나노미터는 0.000001mm가 돼요. 얼마나 작아요? 자,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소수점 16째짜리. 그런데 아까 제가 캐드 몇 자리까지 구한다고요? 16째짜리까지 구해요. 자, 혹시 참고로 여기 나노미터 0.001 나노미터는 아는 친구 있어요? 그렇죠. 우리 수준이 꽤 높은데요.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쭉 내려가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토보다도 더 작은 소수점 16째짜리 구하니까 얼마나 정밀해요. 똑똑하기도 하고 얘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냐면 저랑 대화도 해요. 대화도. 그렇다고 이 친구가 나 어제 술 많이 먹었어. 딱 입력하죠. 그러면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받아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이거는 이 캐드라고 하는 명령은 저랑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자, 선이라는 이 아이콘 선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제가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딱 하면 얘는 지금 자, 제가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딱 클릭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 공간에서 선이라고 하는 부분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얘가 인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그리려고 할까? 어디서부터 그리겠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나는 여기서부터 그릴 거다. 자, 지금 여기 그 명령행에서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래요. 첫 번째 점 어디서 시작할 거냐? 선을 그릴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저는 여기라고 얘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알았는데 그럼 어디까지 그릴 거냐? 또 궁금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래요. 그래서 두 번째 점 지정해주고 자, 이렇게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하고 저하고는 대화를 해요. 자, 그 대화하는 공간이 바로 이 명령행이에요. 실제 이 명령행에서 제가 어떤 명령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명령행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명령도 입력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명령 땡땡 마지막 줄에 명령 땡땡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명령이 실행되고 있으면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쭉 뭘 입력하라든지 뭘 선택하라든지 뭐 이렇게 쭉 얘가 어떤 그 다음에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명령 행만 봐도 대강은 내가 어떤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CAD에서는 명령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풀다운 메뉴에 있는 아이콘. 풀다운 메뉴에 있는 아이콘, 우리 옵션 들어갔던 거, 옵션이라는 명령을 실행했던 게 풀다운 메뉴의 도구 클릭하고 풀다운 메뉴의 도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저 옵션이라는 그 항목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했죠. 자, 이렇게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주로 사용할 방법은 이 아이콘을 클릭한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로 명령행에 지금 여기 있는 명령행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직접 입력하는데 요놈이 한글판이에요. 그죠? 한글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판이긴 한데 명령도 내가 선을 그리겠다. 원을 그리겠다. 원 있죠, 원. 원을 그리는데 또 동글뱅이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다 딱 입력하면 얘가 인식 못해요. 그럼 좀 유식한 말로 원을 그려야지. 원 딱 입력해도 얘가 인식을 못해요. 한글판이긴 하지만 한글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영문을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선 같은 경우에는 선, 라인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은 없는데, 자, 어쨌든 원은 서클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 호는 아크, 뭐 이렇게 영문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혹시 여기 그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영어에 능통하다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하려다 보면 도대체 내가 CAD라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지 혹은 영어를 배우는 건지 자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명령행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풀네임을 명령의 전체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단축키를 써요. 단축키. 예를 들어 선이면 L이라고 입력하고요. 원이면 C라고만 입력하고 자,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이런 명령들이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주로 할 방법은 이 아이콘을 사용하지만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런 우리 많이 쓰는 이런 아이콘 명령에 대한 단축키들은 좀 몇 가지 외워서 사용하면 좀 더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그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왼손으로는 키보드를 막 뭘 누르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움직이고 자, 이 왼손으로 키보드를 누르는 게 단축키를 누르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 저그에서 일하는 애 드론인가요? 드론? 드론 입력하려면 드론 우리 생산하려면 D를 입력하는가요? 스포닝풀이 아니라 S 누르고 D 누르면 내가 그 클릭 안 해도 이렇게 생산되는 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단축키죠. CAD도 마찬가지예요. CAD도 우리가 단축키를 입력하면 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명령행 명령행 같은 경우에는 F2번을 눌러주면 F2번 펑션키 우리 이제 키보드에도 펑션키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펑션키는 잘 사용을 안 했죠.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일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CAD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자, F2번을 누르면 텍스트 창이 열리면서 명령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F2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창이 하나가 뜨죠. 자, F2번을 누르면 창이 하나가 뜨고, 어떻게든 문자 윈도우 해가지고 명령 해가지고 아까 우리 Z 엔터 A 아니 줌 줌이라고 나오고 뭐 그리고 실시간 A라고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많이 그 입력하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자, 얘는 그냥 닫아주면 되고요. 닫고요. 자, 그럼 이제 화면 메뉴에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 자,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스냅, 모눈, 직교 뭐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밑에 보여요. 자, 요 부분이 바로 상태 표시줄이에요. 자, 상태 표시줄. 자, 스냅이 뭔지, 모눈이 뭔지, 직교가 뭔지, 자,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어떤 거는 튀어나와 있고, 어떤 건 쑥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들은 온오프예요, 온오프. 한번 누르면 온이 되고, 오프가 되고, 온이 되거나, 혹은 오프가 되거나. 자, 그러니까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거는, 자, 오프 상태고, 자, 저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스냅과 모눈과 직교가, 자, 앞에 나오는, 자, 스냅과 모눈과 직교가 얘네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 튀어나왔죠? 그럼 얘는 오프 상태예요. 오프. 꺼졌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리고 여기 극좌표나 오스냅이나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쑥 들어가 있죠. 자, 얘는 온 상태에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여기 이 항목들 중에서 스냅이나 모노 뭐 이런 것들 필요한 항목 중에서 필요하면 켜고 필요 없으면 끄고 뭐 이렇게 그 눌렀을 때만 작동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내가 한번 눌러주면 얘가 켜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 먼저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요. 여기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모눈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모눈. 자, 모눈 보이죠? 자, 모눈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켜보세요. 모눈을 클릭해서 켜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뭐가 바뀌는지. 모눈 클릭. 자, 어떻게 바뀌죠? 화면이 좀 바뀔 텐데. 점들이 생기죠. 자, 점들이 생기는데 또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여기 그 빔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점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점 해가지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아래로는 점 해가지고 여기까지.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이런 간격으로 점들이 이만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 정도 나오나요? 자, 요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친구, 이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저 모는 눌렀더니 점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점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 좌측 하단에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요만큼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도 또 있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분명히 이런 친구 있죠? 자, 이런 친구는 아까 제가 처음에 하자마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그렇죠. 전체를 하라고 했는데 요거 안 들은 친구예요. 요거 안 하면 저기 좌측에 이렇게 하단에 저기 조그맣게 보여요. 자, 그런 친구도 이렇게 보여도 다시 한번 뷰에 줌에 전체를 하면 아까 제가 표시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요. 자,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친구들은 뷰에 줌에 전체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제가 여기가 방한지라고 했죠. 모눈종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모눈이라고 눌렀더니 진짜로 점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점은 뭐 출력하거나 할 때 나오는 점은 아니고요. 참고하는 점이에요. 참고하는 점.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상태 표시줄에서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모는 바로 옆에 왼쪽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스냅이라는 게 있죠. 스냅. 자, 스냅 보이죠? 스냅을 한번 눌러보세요. 스냅. 자, 모는 눌렀고요. 스냅을 눌렀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 점 있는 데다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점 있는 공간에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자, 그렇죠. 좀 마우스의 움직임이 뭐랄까 좀 딱딱해졌다고 할까? 좀 부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마우스 커서가 점 있는 대로만 가요. 물론 점 밖으로도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은 자, 그대로 두고 저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점과 점의 간격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자, 점이 저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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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자, 마우스 커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움직였더니 점 있는 대로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두 가지를 알았네요. 상태 표시줄에서 모눈이라고 누르면 모눈이 지금 오프되어 있었는데, 꺼져 있었는데, 제가 오프를 아니 모눈을 켜면 점이 생기고, 자, 그리고 스냅이 그 꺼져 있었는데 제가 스냅을 켜니까 점 있는 대로만 얘네들이 움직이더라. 자, 근데 우리가 스냅은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스냅과 모눈 이 상태 표시줄에서 일단 스냅은 끄고 모눈도 끄고, 자, 둘 다 꺼주세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쓸 상태 표시줄이 어떤 거냐면 여기 직교예요. 직교. 직교하고, 직교는 근데 지금 꺼져 있죠. 직교 꺼져 있는데 어쨌든 직교하고 이 그 다섯 번째 OSNAP, 자, 요거 오스냅. 자, 오스냅이라고 부르고요. 정확한 명칭은 오브젝트 스냅이에요. 자, 오브젝트 스냅, 요거는 제가 오브젝트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자,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기 캐드상에서 그려지는 선, 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객체. 객체.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자, 혹시 그리고 제가 오토 스냅이라는 거, 그 우리 저 메뉴 옵션 설명할 때 오토 스냅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토 스냅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우린 대표적으로 오스냅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생각 안 나는 친구 괜찮아요. 생각 안 나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자, 어쨌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상태 표시줄에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여기 DYN이라고 끝에서 세 번째, 자, 여기 DY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혹시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켜져 있어요? 혹시 꺼져 있는 친구, 아니 켜져 있는 친구는 여기를 끄세요. 저도 지금 켜져 있는데 여기 DY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켜져 있는데, 자, 켜져 있으면 끄시고요. 꺼져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여기는 자,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동적 입력. 자, 동적 입력이긴 한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켜놓고 쓰긴 할 거예요. 나중에는. 자, 원래는 켜놓고 쓸 건데,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가 먼저 꺼져 있어야 나중에 좀 개념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이 CAD 우리 그려지는 부분 개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켜고 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꺼놓고 쓰고, 이제 제가 개념 설명하고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하고 나서는 켜고 쓸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그 DYN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끄고요.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아이콘들 중에서 좀 불필요한 아이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그리기 순서라는 아이콘 모음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에 주석 축척이나 혹은 뭐 여기 자물쇠 표시라든지 자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차차 설명을 할게요.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사용할 거 아니니까 자 얘네들은 일단 넘어가고요.